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포 봉거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제가 지난 10월 7일날 어떤 영상을 찍었죠? 이웃신 한 발 남았다,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0월 7일날 여러분들이 정확히 체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10월 7일날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신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들었죠. 유신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일 음봉은 이게 왜 그러죠? 지수가 코스닥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4%.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수가 마이너스 4%인데 오늘 다시 돈을 넣으면서 이 35,000원 위로 지키려는 모습. 왜 그럴까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대부분 섹터가 좀 밀리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쓴다. 이거는 다시 한 번의 상승세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유시는 끝까지 좀 추격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 흐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도 관심 섹터 두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는 문제라고 보기보다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동안의 중요 분기점으로 엮였던 이 차트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도 좀 연동되는 모습이죠. 거기에 사실 경제적인 이 매크로 경제가 사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동안 좀 조용했던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 반도체.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완전히 패권주의를 강화를 시키면서 전 세계 1등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역할로서 지금 금리 인상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4.5%까지 좀 하게 되면 내년 1분기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건데,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지금까지는 고용이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고용도 감소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실적도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IMF가 세 차례나 이 하향 보고서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더욱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역 수지가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 이 무역 수지는 이 S&P 500이랑 동행하면서 같이 갑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잖아요. 이 수출을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엔 지금 이 S&P 500이 밀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딱 1월부터 무역 수지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죠. 반등했다 내려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S&P 500이라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동행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떨어진다. 그럼 S&P 500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S&P 500도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 61선, 120선 구간을 이탈하고 바로 반등이 나왔다면 지금은 반등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이면서 여기서 한번 더 밀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진짜 3,000포인트까지 S&P 500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닥이 빠르게 잡히긴 좀 어렵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 분기점을 지키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양봉 뜨고 있나요? 음봉이 나오고 있죠. 저 음봉이 3주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음봉 마감이 된다. 그럼 다음 주도 확률상 음봉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조정파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증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이 종목, 관심 종목은 바로 이 데모입니다. 이 데모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협상을 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협상 과정이 이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협상이 잘 좋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했다가 좋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했다가 좋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예스든 노든 뭐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 지금 테마주가 딱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또 정정 중재에 나서야 하니까 오늘 관련 이슈가 좀 나왔다가 다시 시장 좀 밀리고, 또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이 무슨 말을 하면은 다시 그와 관련된 뭐 사료나 방산 관련주들이 떴다가 다시 뭐 협상을 또 해볼 수 있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샀다가 요거 샀다 요거 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 딱 하나만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은 딱 그 협상파냐 아니면은
협상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결정을 딱 하나만 하시고, 만약에 이거 하나 결정했다 그러면 이거가 많이 눌렸을 때부터 모으시면 돼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방산주나 예를 들어서 사료주도 많이 눌렸다 그러면 다시 천천히 누르는 구간에서 모았다가 다시 지정학적인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때 또 시장이 밀리면서 반등이 한번 나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걸 둘째치고 지금 중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정전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가고 있는데 중국은 왜 중재해야 될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지금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반대대로 되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하거나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가 거의 30-40%가 부동산 경제로 버티고 있어요. 근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이 거품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나왔잖아요. 금리를 더 올리면 이제 40만 명이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중국은 얼마나 땅이 큽니까? 거기서 지금 GDP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헝다처럼 그런 그룹들이 연쇄작용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무너지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중재에 나서야 되고, 사실상 지금 중국이 미국이랑 패권 전쟁을 18년도부터 했죠. 근데 사실상 지금 형국으로만 봤을 때는 중국이 이기고 있지 않고 계속 밀리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반도체. 이제 반도체 수출까지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1년 유예를 줬지만 앞으로 이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갖지 못하고, 또 TSMC가 결국에는 이 핵심인데, 이 중국이 그래서 이 대만을 빨리 합병하려고 하죠. TSMC를 갖게 되면 사실 미국과 적대 관계를 갖더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TSMC와 대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대만 침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2의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처럼 내려오거나 그 상황밖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 TSMC 공장도 부서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형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재 가능성을 나선 이유도 결국엔 경제를 살려야 하는 이 시진핑 주석의 그런 생각의 행동이 바로 이 중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결국에 전쟁을 지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1, 3분기 GDP가 전년 대비 30%가 줄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도 지금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도 결국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을 통해서 장기전으로 될수록 지금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러시아가 먹었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크림반도 다리를 끊어버리니까 요런 데다 이제 폭격을 하면서 기존 후방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그래도 기존 후방을 공격하지 않았으나 이제 수도도 공격하고 있고, 사실상 여기 주변에 나토국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인종들이 많이 있는데 요런 데까지 치면은 사실 참전 명분이 되기 때문에 요쪽에 공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을 믿고 장기전에 지속하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제 전 국토에다가 러시아가 미사일을 때리고 있죠.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전쟁을 해도 이게 남는 게 없고, 차라리 여기를 주거나 아니면 크림반도가 주거나 아니면 어떤 협상을 통해서 종전을 하거나 뭔가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 이렇게 지속되면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전쟁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데모를 쭉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1차 시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여기에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기존 고점에 있는 물량을 계속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면서 다시 12,000원, 13,000원까지 강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사서 2달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데 사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010-2575-4421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전략 타이밍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데모를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뭐 중국 얘기하고 뭐 중국 경제 얘기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실질적인 이 지정학적인 관계, 이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런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좀 판단력이 올라가게 돼요. 그냥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운데 그럼 이거 관련주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러시아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러시아가 원하는 협상 조건은 무엇일까? 거기에 사우디가 왜 지금 러시아가 거의 뭐 나토랑 등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왕세자 중재를 통해서 예명을 석방했다. 거기에 오펙까지 연결됐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제가 21년도, 22년도 이 하락장 명언 제가 확실하게 하나 얘기 드리면 에너지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20년도 3월에는 코로나 사태로 하락을 보였죠. 07년도, 08년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하락장은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이 어디 편? 사우디랑 러시아가 작정하고 지금 미국과 배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사우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200만 배럴을 감산하고 있죠. 다음에 또 얼마나 감산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에는 이번에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물가를 잡아야 하고 두 번째로 미국 패권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미 주가 증시는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치더라도 그래서 최근 연준에서 물가만 확실히 잡겠다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금 11월에서 잡아야 되는 건 뭐냐? 물가랑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지키는 모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가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결국에는 유가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유가를 잡으려면 누구 편이 필요하죠? 사우디랑 러시아가 키를 쥐고 있는데 러시아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사우디가 키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감산을 했죠. 그럼 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연준이 바라고 이 물가를 잡을 수 있지 못하게 되면 바이든도 결국에는 중간 선거에서 패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레임덕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사우디 감산 결과 이제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패권주의가 약해지고 있죠. 근데 왜 사우디는 왜 그럴까? 사우디도 지금 러시아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우디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이제 석유 시대가 끝나면 네옴시티를 키워야 되는 명분이 있고 지금 왕세자가 이제 김정일, 김정은처럼 이런 걸 받게 되는 시점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왕세자를 좀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돈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지금 방법이 어떻게 되죠? 유가가 올라야 돈을 벌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미국은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논지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촉발을 했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됐고 결국엔 에너지 때문에 발생된 이 증시 하락이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우디가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들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와 관련된 관련주는 바로 여러분 최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히림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가 급등을 했죠.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구간에서 가격 전략을 잘 짜게 되면 다시 18% 이상, 뭐 20% 이상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을 원하시고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체험방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